안녕하세요. 저는 조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대학에서 8년간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 밖에 법무부 교합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민간단체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2천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고 빨리 배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인 한글 때문에 쓰기는 아주 쉽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쓰기보다 듣기 말하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강의는 말하기 강의입니다. 말하기를 배우면 듣기와 읽기도 터득합니다. 한국어 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빠르게 배울 수 있게 가르칩니다. 강의 내용 중에는 한글 교육도 없고 문법 교육도 없습니다. 말하는 법만 있습니다. 말하는 법을 어법이라고 합니다. 강의는 억양, 어순, 발음 변형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급자도 공부할 수 있고 중급자나 고급자의 고질적인 발음 문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발음은 초급에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발음이 어디에 문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강의 같은 비대면 강의로 말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으니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이메일로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말한 간단한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을 보내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어 발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발음하고 단어입니다.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를 모르면 말할 수 없고, 단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서 많이 알고 있어도 발음이 나쁘면 전달이 안 됩니다. 단어 공부는 혼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이 늘 수도 있지만 발음은 잘못 배우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의 의미가 100%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의미는 전달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50%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발음이 나쁜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양과 조사와 발음 변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한국어 발음이 상당히 좋아져서 전달력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억양입니다. 한국어 억양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억양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억양입니다. 한국의 표준 억양은 경기도 지방의 억양입니다. TV에서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억양입니다. 외국인인 경우에 처음 배울 때부터 표준 억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상도나 전라도 억양도 아닌 아주 너무나 이상한 억양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국어의 억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억양만 잘하면 발음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발음은 억양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 많이 다른 이유도 대부분이 억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때는 발음보다 억양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억양을 잘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중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억양이 좋은 사람입니다. 억양이 나쁘면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억양이 좋으면 당연히 발음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표준 억양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억양을 배우려면 먼저 어조를 알아야 합니다.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은 하나인데 어조를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어절 나는, 그 다음에는 한 달 전부터, 세 번째는 한국어를, 네 번째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의 어절은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는 한 달 전부터 안 되고, 한 달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절은 한 문자가 모두 음절이기 때문에 나는 한 달 전부터 해서 모두 20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어절을 끊는 곳은 말하는 사람이 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끊어쓰기가 없는 곳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어절은 너무 길지 않게 끊어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절은 하나의 음절도 가능하지만 보통 2개 음절 이상 10개 음절을 넘어가면 너무나 길어서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절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4개의 어절로 나눌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2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어조를 나누는 것은 말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번엔 다른 예문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 문장을 어떤 사람은 4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것을 3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또 2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다. 어절을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절은 한 어절 안에서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음절과 음절 사이를 끊지 않고 마치 하나의 음절처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을 말할 때 한국 사람은 대부분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음절을 연결해서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할 때는 발음이 연결하기 때문에 발음이 바뀌어서 한국 사람은 대부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말하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억양을 배우려고 어절을 배웠는데요. 이제부터 어절의 음절수에 따라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음절수가 다르면 억양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볼까요? 이제 어절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억양을 배우겠습니다. 억양은 높고 낮음입니다. 제일 낮은 거는 저, 나, 중은 나, 고는 나, 그래서 나, 이런 높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억양입니다. 먼저 한 음절부터 우리가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 그렇게 억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음절입니다. 한 음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나, 그런데 고음으로 해야 됩니다. 것, 이런 식으로 예문을 것으로 하면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음절은 나나, 예문으로 그때를 하면은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음절입니다. 세 음절은 나나나, 그런데, 그래서 항상 음절의 마지막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네 음절입니다. 네 음절은 나나 예시로 사랑하는 지하철로 해보면 사랑하는 지하철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음절입니다. 다섯 음절은 2 더하기 3이 있고 3 더하기 2가 있습니다. 2 더하기 3은 나나 3 더하기 2는 나나 말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이 2음절이고 에서는이 3음절이니까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9시 반에 9시가 3음절이고 반에가 2음절이니까 9시 반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9시 반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6음절입니다. 6음절은 3 더하기 3, 2 더하기 4, 4 더하기 2가 다 됩니다. 우리 집 앞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3음절이고 앞에서가 3음절이니까 그냥 3음절 더하기 3음절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만 높여주면 됩니다.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2 더하기 4 내가 사랑하는 내가가 2음절이고 사랑하는이 4음절이니까 2 더하기 4 내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고는 미워하지가 4음절이고 말고가 2음절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음절입니다. 7음절은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 행복이 무엇인지는 행복이가 3음절, 무엇인지가 4음절이니까 3 더하기 4. 행복이 무엇인지 역시 맨 끝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곳에서는 아름다운이 4음절이고 곳에서가 3음절이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8음절부터는 그냥 앞에 있는 것처럼 2 더하기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구성에 맞춰 가지고 억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억양을 2음절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음절입니다. 2음절은 그때, 3음절 그래서, 4음절 사랑하는, 5음절 2 더하기 3은 한국에서는, 3 더하기 2는 9시 반에, 그 다음에 6음절입니다. 3 더하기 3은 우리 집 앞에서, 2 더하기 4는 내가 사랑하는, 4 더하기 2는 미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7음절입니다. 3 더하기 4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4 더하기 3은 아름다운 곳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은 억양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억양을 잘하면 당연히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장의 끝 억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문장이 끝나는 것은 보통 마침표로 끝납니다. 아니면 물음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침표로 끝날 때의 억양은 배워보겠습니다. 마침표로 끝나면 억양은 저음으로 끝납니다. 중음이나 고음이 아닌 저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단, 저음이지만 중음에서 살짝 내려오는 저음,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억양을 만듭니다. 쉼표도 마침표와 같은 억양을 사용합니다. 문장의 끝이 물음표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물음표이면 중음이나 고음으로 억양을 만듭니다. 만일 문장 중에 의문사, 누구, 누가, 어디에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같은 의문사가 나오면 대답하는 사람도 예,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억양은 고음이 아니라 중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밖에 예나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문사일 때는 여러분들이 고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이 끝날 때 억양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겠습니다. 문장이 끝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문장이 끝나는 방법은 한국어는 마침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느낌표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저음으로 억양을 만들면서 끝납니다. 단 마침표의 저음은 중음에서 저음으로 살짝 내려오는 느낌으로 억양을 만듭니다. 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문장 가운데에 쉼표가 있을 때에도 마침표와 같은 억양을 사용합니다. 쉼표와 맞춤표는 쉼표는 긴 문장을 잘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쉼표와 맞춤표는 같은 방법으로 억양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마침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옵니다가 아니고 옵니다.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지만 교통이 편리합니다. 살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만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살지만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의문사입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사는 중음이나 고음으로 억양을 만듭니다. 만일 문장 중에 의문사, 누구, 누가, 어디, 어디에, 어디에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등 같은 의문사가 나올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대답을 할 때 네, 아니요로 대답하지 않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표는 중음으로 물어봅니다. 중음으로 끝납니다. 그 밖에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물음표가 있으면은 그것은 고음으로 끝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어디가 예문은 어디에 살아요인데 어디가 의문사이죠. 대답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맨 끝에 억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중음으로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아요? 그러면 대답할 때 네, 저는 서울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거, 그것은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것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맨 끝에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식사했어요. 이렇게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맨 끝에 억양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는 끝음절을 한 음절을 더 만들어서 두 음절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3음절은 4음절이 되고 4음절은 5음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끝에를 길게 끌어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매워요. 이래야 되는데 느낌표가 있으면 이 음식은 정말 매워요. 매워요. 이렇게 매워요가 3음절이 매워요. 4음절로 늘어나서 끝에를 살짝 올려줍니다. 그러면 예문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자, 나는 두 음절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고, 오늘 아침은 네 음절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다음에 7시에 일어나서는 8음절이죠. 오늘 아침이 네 음절이니까 4 더하기 4에서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은 후에는 7음절이죠. 그래서 3 더하기 4로 해서 아침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학교에 갔습니다도 7음절이죠. 그래서 3 더하기 4로 학교에 갔습니다. 끝날 때는 다 이렇게 내려오죠. 한번 그림을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각 어절이 끝날 때는 다 높은 음으로 되죠. 는, 침, 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은 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음표가 있는 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학교에 갔습니까? 이게 마침표면은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음표가 있으면 어제 학교에 갔습니까? 대답할 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겠죠. 네, 갔습니다. 아니요, 안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언제라는 의문사가 있네요. 이거는 언제 학교에 갔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맨 끝에가 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언제 학교에 갔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답할 때는 네, 아니요가 아니고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면은 아침 9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의문문은 맨 끝에가 올라가지 않고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늘이 높고 푸르러요. 2번 어제는 책을 읽다가 너무 늦게 잤어요. 3번 저는 소사역 근처에 삽니다. 4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운항하지 않아서 올해는 고향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